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주식나 집판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하고 하여튼 같이는 안 움직이네요. 계속. 그러네요. 네. 미국이 한 0.4%씩 S&P나 나스닥이나 다 빠졌는데 네. 한국 시장은 한 1%씩 양시장 다 올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입니다. 네. 대만도 한 1.6% 올랐고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제약에서 또 대형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기여를 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나 급등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 뭐 대웅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중해제약, 한미약품 다 2에서 5% 사이로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섹터에서는 삼성물산이 12% 가까이 올랐어요. 왜 올랐어 이렇게?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찌라시가 돌았대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예전에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 네, 뭐 네, 따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하려고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네. 또 인적 분할을 해서 뭐 추진을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봐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고 아직 답변은 안 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증권주가 세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부국증권이 11%, 미래에셋 뭐 5%대 상승부터 해서 뭐 한화, 유진, 삼성, 키움, 교보, 한양, 다올, DB, 유안타 다 2, 3%에서 막 4, 5%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쉬었긴 했어요. 네. 며칠 다 같이 쉬었죠. 다 같이 네네네. 쉬었다가 오늘 또 달려가네요. 그리고 뭐 기타 종목들 중에는 조선방산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다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뭐 네. 아이언돔 관련해서 뭐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업한다 이런 소식들들 등등이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네. 네, 오늘 바이오 관련된 소식 중에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에 FDA가 실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기간 동안 삼바의 3사 공장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는 비공개예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게 고객과 연관된 내용이라서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뭐 좋은 네. 내용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 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업체들하고 안 하려면 빅테크 여기 빅파마라고 표현해야지. 여기들이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업체들이니까. 네. 네, 그 CDMO 사업도 기대감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예전에 러시아에다가 PCV13 개별 접합체 원액 그리고 관련된 의약품들을 공급을 했었는데 2020년에 화이자가 이게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PCV13이라는 게 13가 폐렴구균 단백 접합 백신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하여튼 이걸 구성하는 이제 각각의 개별 접합체는 특허 청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최종 승소를 했고요. 2016년에 개발에 성공을 했지만 그동안 특허 이슈로 판매가 막혀 있었던 이 PCV13 기반으로 스카이뉴모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남미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것도 수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얘기네요. 네. 네, 그리고 CNN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 준비 중이다. 이런 준비 또 중이다. 무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뭐 유가가 조금 영향을 주긴 했는데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뭐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방산주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 보도 CNN 보도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고 이스라엘의 뭐 통신 감청 고위 관리자들의 뭐 비공개 메시지 군대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나온 정보라고 합니다. 네. 정보가 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맞으면 또 방산주만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망 아이언돔이 유명하잖아요. 이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네네. 네, 이스라엘 정부가 19일날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나라 간 군사 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길 원한다 이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미국판 아이언돔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골든 항상 골든 좋아해. 네, 이름 잘 붙여요. 네, 네. 24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3년 내에 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골든돔이란 거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더해서 네. 우주 기반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주 기반의 뭐 센서가 탑재가 된대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도 심지어 우주에서 뭔가가 발사돼도 탐지가 가능하고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240조 원이나 들어가네요. 네. 일단 말을 터트리고 오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아, 저런 걸 스타트할 수는 있겠구나까지만 항상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요즘에는. 240조 원 중에 이 한국의 여러 우주 항공 업체들 있잖아요. 네. 1%만 이쪽으로 흘러와도 상당한 좀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주 항공주들 같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뜨거웠는데 그 중에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가스통 만드는 회사죠. 네, 그리고 뭐 데크하우스 만들고 네. 이런 거 하는데 27년까지 고마진 기반의 성장이 담보가 돼 있다라는 IBK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도 14,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에 생각보다 어닝이 안 나오면서 실망감이 좀 컸는데 이번 1분기에 그걸 만회를 했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매출액이 985억 나왔는데 컨센이 890억이었어요. 잘 나왔고 영업이익은 178억이었는데 컨센은 70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영업이익률이 18%나 나왔습니다. 이게 조선이나 기자재 상장사 중에 가장 높은 수준 네. 네, 기록을 했고요. 호실적 원인은 하나오션 쪽으로 데크하우스를 납품을 하는데 요 관련된 물량 한 200억 정도가 이 중에 추가 정상금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수익성 높은 탱크를 인도해서 이게 매출에 인식된 영향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이번에 18%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앞으로 27년도에는 한 20%까지 영업이익률이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예. 25년, 26년에 EPS 추정치를 21%, 28%씩 상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목표가도 올렸고 그런 반면에 PER은 12배밖에 안 된다.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 많이 좋았다. 조선 관련 업종 12배를 저평가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렇죠. 뭔가 새삼스럽다. 격세지감? 뭐 이런 느낌. 네. 예.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아직도 3, 4배짜리 많은데. 3,4배짜리 많고 네. PER 3,4배짜리 많고 네. PBR로도 0.2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죠. 이런 것도 요즘 많이 가고 있어요. 약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요즘에 그냥 몸으로 느낌이 옵니다. 오, 또 이쪽 또 오르네. 막 이러면서. 네. 네. 저도 뭐 기대를 막 주가 상승을 기대한 건 아닌 네. 이 배당주를 갖고 있는데 주가 상승이 최근에 이런 장 쏠림 때문에 네. 조금 있어서 예. 좀 기대를 해보고 싶긴 한데요. 아니, 일단 배당 저희 내가 보니까 5월 말까지 올랐다 6월 달에 한번 떨어질 것 같아. 선거 끝나면요. 선거 끝나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법 개정이 진짜 될 것 같으면 다시 오르기 시작.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 다 기대감이지 뭐. 아니, 근데 뭐 너무 싸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든 이제 국민의힘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둘 다 배당 관련해서 그리고 주주 환원이나 이 자본시장 개선 관련해서 주주 이익 관련해서 특히 예. 여러 가지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저기 그 현수막에 네. 코스피 5천 보내겠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약간 네. 주식 시장이 그 선거 이슈로 올랐다고? 대단하네. 벽세지감이네. 네. 네,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야. 늘어나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우리 이거 1년만 더 했으면 우리 연예인 될 뻔했다, 그지? 예전에 연예- 그 동학 개미운동 때 어, 그 저희 뭐 이 채널도 많이 성장을 하고 그때 주식시장도 많이 좋아졌고 네. 많은 투자들이 몰려 들어왔잖아요. 저희한테 오셨죠. 2차 동학개미 운동이 이게 만약에 진짜 5천 갈 때 네. 간다면 이거 진짜 그럴 수도 동학 있겠죠. 이번이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야, 내가 보기엔. 그때는 그냥 막 쏟아져 들어왔고, 진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네. 지금 방송이 없더라도 저희는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해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희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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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저희 컨디션 좋습니다. 그죠? 컨디션 아주 상당히 괜찮죠? 네. 컨디션 뭐 대체로 이때까지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배당소득세 뭐 분리과세 검토 가능성도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배당소득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공약은 5천만 원까지는 배당을 비과세하겠다. 그 세다. 이상분은 분리과세하겠다. 최대 20% 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22%인데? 배당이요? 배당 15% 미국은.
아니 미국 거의 배당 양도세가 22%. 양도세군요. 네, 네. 조금 네. 헷갈렸네. 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 공약이 만약 실현된다면 배당을 지금 만약에 100원 받았던 거 네. 세금 떼고 84.6원 받잖아요. 네, 네. 5천만 원 미만이면 요거는 이제 100원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네. 84.6에서 100원으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18%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5천만 원 배당 받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텐데. 5천만 원 미만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될 거라고. 이상 받는 사람 얼마 안 되겠죠. 그죠? 배당을 5천만 원 받으려면 주식을 현재 그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은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5천만 원 받으려면 배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며. 그러면 5천만 원 받으려면은 10억을 갖고 있어도 평균상으로 보면 1,300, 1,400밖에 안 받아요. 10억을 갖고 있어도. 그러면 이 5천만 원 받으려면 50억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5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완전 비과세는 못 받겠지만 네. 20%가 최고세율이잖아요. 네. 최고세율이 49.5에서 20%가 되면 반 토막도 더 나는 거니까 엄청난 유인이긴 하죠. 대주주 입장에서도. 근데 뭐 결수는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왜냐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난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분리과세인데 5천만 원까지 비과세면 자산 규모 50억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지. 한국 그러니까 평균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큰 혜택을 받는 사람 별로 없을 거다 네, 이 네.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지. 그러면요. 다 혜택을 안 받을 수 거의 대부분 비과세다. 거의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잔고 5천만 원까지면 뭐 그건 아닌 거고 배당이 5천만 원이면 규모가 크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죠. 예. 왜냐하면 자산 규모 50억 이상은 10%도 안 돼. 네. 주식하는 사람 중에 50억 이상 굴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세율이 음. 20% 이상 떨어지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30% 가까이 떨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게 엄청난 큰 아니 금액이니까. 엄청나요. 네, 그건 엄청나지. 그러니까 충분히 배당을 더 늘릴 만한 유인은 되는 것 배당 같아요. 늘리면 유인은 되는데 네. 5천만 원까지 배당금의 비과세면 세손 결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수 결손이요? 세수 결손은 상당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렇게 누구 편 들은 거 아니고 5천만 원 배당 받으려면 평균 배당률이 올라간다고 쳐도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3% 배당 받으면 평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3% 배당을 받았어. 그럼 5천만 원 받으려면 20억이 돼야 5천만 원 넘긴다는 얘기지. 배당금만.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한 90, 내가 보는 97% 정도는 숫자적으로 보면 97% 정도의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네. 네. 맞죠. 그래서 세수 결손이다라는 거지. 예. 숫자적으로는.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는 다릅니다. 금액적으로는 대주주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금액적으로는 좀 다르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배당을 많이 더 확대를 하는 게 더 네. 이익이 더 크다. 손실보다 이익이 크다. 이렇게 일단 세수? 자료에는 나와 있어서. 세수에서? 세수요? 세수에서는 이익이 크진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럴 그건 수-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세수는 줄어듭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의 세수는 소득세로 다 걷어가서 네. 자본시장에서 들어온 세수는 별로 근데 없어요. 소득세율은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득세율이요? 소득세율을 깎아줘야 돼. 그거는 제가 그것도 관련해서 공약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어요. 사실 미국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근로소득세율이나 종합소득세율 이런 거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들은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세율이 차지하는 세수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죠. 이거 함부로 깎아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인세를 역전했잖아요. 소득세율이. 역전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 2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 안 했기 때문이에요. 세수 제도가. 이거는 좀 그래야 이걸 깎아줘야 돈을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월급쟁이 돈을 써야지 누가 돈을 쓰겠어.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세금 이거는 진짜 세수를 좀 깎아주면은 소비 활성화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깎아주면 각도기님 최대 수혜자죠. 아니, 말만 해도 설레시나요? 그게 아니고 나 어디서 뭐 먹지? 지금 이 생각한 거야. 그래서 웃었어. 그거 깎아주면 뭐 사 먹지? 뭐 이런 생각해서 웃은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재명 후보도 이 배당소득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거 배당소득 관련해서보다는 다른 이제 주주 이익 관련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집중투표제, 뭐 쪼개기 상장 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등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만한 이런 관련된 공약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두 후보 모두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고 네. 배당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소영 의원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이 네. 배당할 경우에 요 배당은
분리과세하겠다. 네. 최대 세율도 27.5%만 네.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3억 이상이죠, 저건. 대주주 입장에서는 49.5에다가 27.5로 뚝 떨어지니까 20% 소득 혜택 있는 거지. 아니 세금 혜택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도 배당을 충분히 늘려서 저건 배당 늘리겠죠, 대주주들은. 네. 이건 둘 다 모든 안은 배당을 늘리는 안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음, 네. 이거는 세수 결손 안 되나요? 이거는 아까 5천만 원하고는 좀 다르죠. 5천만 원은 이건 배당은 늘어나는 게 확실하잖아. 총 배당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총 배당이 늘어나잖아요. 총 배당이 늘어나면 세율은 낮아져. 세율은 반토막 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되지. 지금보다 배당이 2배 늘어나면 세수 결손 없이 2분이야.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치면 배당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나면. 근데 2배 이상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 근데 2배까지 안 늘어나면 세수가 쪼그라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대주주한테 세율 줄어드는 효과가 더 커야지 배당이 더 많이 늘어날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네. 그건 두 후보다 똑같이 되는 거고 네. 제가 세수 결손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잔고 5천만 원이라면 뭐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배당 소득 5천만 원은 잔고가 20억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막 90 몇 프로 될 거다. 비과세가 90 몇 프로 되니까 세수 결손이 나온다. 그 얘기를 드린 거죠. 네, 어쨌든 이건 시뮬레이션 해보면 네.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증권주가 또 오늘도 무섭게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 중심으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확산 안 돼야 될 텐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33,000명, 네. 전주가 16,000명이었는데 2배 갑자기 뛰었고요. 지난주 확진자 중에 1,900명 정도가 입원해서 그 중에 2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홍콩에서도 한 달 동안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30명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확진 비율은 13.7%로 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1년 만에 감염자 통계를 업데이트할 정도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전주 대비 뭐 확진자가 또 28% 늘어난 14,000명 넘고요.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닭고기도 요즘에 제가 또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닭고기 쪽도 브라질 조류독감. 브라질 많이 이제 수입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닭고기 관련주들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치킨 값이 이제 3만 원 시대가 이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그쪽으로 정말 갈 것 같이 최근에 배달 시키려고 하면은 뭐 추가하면 27,000원이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치킨 값이 올라갔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점심도 치킨 먹었는데. 그러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